저희가 일반 전표 입력을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교재는 몇 페이지 펴주시면 되시냐면 357페이지 펴시면 3월 거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3월 거래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전표 입력에 가시면 되시고 일반 전표 입력 열어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회사 코드는 첨분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3월 달 거 입력하고 끝내고 4월 달 거 입력하고 끝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3월을 입력하시고 엔터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는 5일이니까 5일을 입력하시고 자, 금화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차입금은 누가 봐도 갚아야 될 빚이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과 관련된 금화은행 입력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럼 2,500만 원 단기 차입금 상환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누구도 주었다? 이자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 200만 원은 내가 주는 돈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쓰셔라? 이자 비용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5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인 우리 2,7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 그럼 보통 예금 무엇 하시면 돼요?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그럼 차변과 대변은 정리가 끝났죠, 여러분? 그럼 그거 그대로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어느 변부터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냐면 저는 차변부터 넣을게요. 자, 차변은 3번이죠, 여러분? 3번 눌러서 차변 선택하시고요. 계정 과목 자리에서는 단기 차입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60번 단기 차입금 거래처에는 반드시 금화은행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럼 금화은행 넣어주시고 적요는 시험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차변의 금액은 2,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시고 자, 같은 날짜에 같은 변 그럼 엔터 치시면 5일이 붙고 차변이 따라 붙겠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넣어주시고요. 은행은 이렇게 엔터 했을 때 따라 붙는데 그거 채점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금액은 얼마?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날짜니까 엔터 하시고요. 구분란에 가시면 대변 4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103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예금은 어떤 은행에서 금화은행 단기 차입금 갚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은행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2,700만 원 정리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3월 6일입니다.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보통 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얼마요? 200만 원에 대하여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산이니까 여기 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개발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엔 누구를 처리하시면 된다. 보통 예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 무엇 하시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6일로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차변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을 입력합니다. 그럼 개발자 입력하면요. 이렇게 많이 떠요. 우리가 선택할 건 226번.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상대편, 대변. 그러면 날짜는 동일하니까 엔터 치시고 대변은 4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은행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치시고 라인을 벗어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 3월 10일 가겠습니다. 자, 2월분 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 금액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얼마 11만 6,92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우리는 급여와 관련돼서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정 과목을 뭐로 처리해놨었다? 예수금이라고 처리를 해놨었죠. 근데 그 예수금 11만 6,920원을 무엇으로 납부했다? 현금이요. 그러면 우리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한쪽 편에 현금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전표 처리하자? 출금 전표 처리하자. 또는 차변과 대변으로 각각 입력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출금 전표 가볼게요. 자, 10일이고요.
구분란에 가셔서 뭐라고 입력하자. 출금 전표는 몇 번? 1번. 자, 1번을 넣으시고 그러면 알아서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겠죠? 그럼 차변에 예수금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금액은 차변에 얼마 입력하셔라? 우리 11만 6,920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계 정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내역은 아래쪽에 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일 날짜이네요, 여러분. 똑같이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들어가서 봤더니 4번 문제이고요. 자, 2월분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은 벌써 정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국민연금이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 누가 부담하는 거, 회사가 부담하는 거와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각각 50대 50씩 부담하죠. 다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처리했을 것이다.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해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금. 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무엇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세금과 공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45만 원이고요. 그럼 현금으로 45만 원 납부했다는 얘기고요. 이 중에 50%는 직원부담분. 자, 위에 써드렸던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예수금 계정 과목을 읽자마자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 자, 이 부분에는 뭐라고 쓰자? 세금과 공가라고 쓰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다만 관리직 직원 얼마? 9만 원. 생산직 직원 얼마? 13만 5천 원. 그러면 관리직 직원과 관련돼서 나온 이 9만 원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정리하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정리하고 생산직 직원에 대한 13만 5천 원은 뭐로 정리해 여러분? 제조 원가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 그럼 여러분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예수금, 대변에는 현금 나갈 거죠, 여러분? 그럼 정리 끝났네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죠. 회사 부담부는 세금과 공과로 무엇 해달라? 처리해달라라고 아예 답을 줘버렸죠, 여러분.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한, 직원이 부담한 부분이 예수금이었다는 것만 아시면 정리가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내용 입력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저랑 출금 전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출금 전표를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구분란에 가서 누가 봐도 대변의 현금이에요. 그럼 출금 전표가 맞거든요. 그럼 출금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금 254번을 입력하시고 자, 금액은 얼마이다? 직원이 부담한 50% 여러분 얼마인가요? 우리 11만 6,920원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죠. 11만 6,920원은 아까 위에 썼던 금액이고요. 우리 계산하시면 13만 5천 원에 9만 원 더하시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우리 22만 5천 원인가요? 그쵸? 네, 22만 5천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 10일, 그리고 출금 전표 갈게요. 우리 출금 전표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세금과 공과 갈게요. 자,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두 자를 치시면 세금과 공과금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 번에 있다? 817번에 있다. 자, 817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얼마? 9만 원. 자, 그리고 우리 같은 날짜에 출금 전표이고요. 우리 817번이 세금과 공과금이면 우리 제조 원가는 517번이에요, 여러분. 특수한 계정 과목 몇 개 빼고는요. 우리 앞에 숫자만 달라요. 800번대, 500번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두 자는 같고요. 앞에만 다르다. 자, 그럼 517번 입력하시고 금액은 13만 5천 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전표번호라는 자리가 있죠. 여기가 전표번호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동일거래, 자, 지금 4번에 있는 3월 10일은 같은 거래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봤더니 제가 모두 다 출금으로 입력했더니 전표의 번호가 지금 첫 번째 입력한 건 몇 번? 2번. 두 번째 입력한 건 몇 번? 3번. 자, 네 번째 입력한 건 몇 번? 아니, 세 번째 입력한 건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근데 얘가 왜 2냐? 우리는 10일 날 출금 전표 처리한 거 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금으로 처리하면 전표 번호가
다 각자 나와요. 만약에 제가 전표 번호별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보험 쪽에서 받은 지로용지는 한 장인데 지금 전표는 몇 장이 나온다? 세 장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한다? 차대로 처리하셔야 돼요. 차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실제 이제 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전표를 출력할 때요. 이거 체크박스를 해서 묶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표 한 장에 저 세 줄이 같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전표 번호로 채점을 해요. 근데 번호가 다 제각기잖아요. 그러면 전표가 다 다른 전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대변에는 현금이 무엇이지만 한 줄이지만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몇 개다? 지금 세 개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는 예수금,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하나는 제조 원가인 세금과 공과금. 그러면 한쪽에 현금이 있고 한쪽에 계정 과목이 하나로 끝나면 괜찮지만 누구처럼? 우리 세 번째 문제인 3월 10일처럼. 근데 네 번째 문제처럼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입력하자?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을 하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시험에서 조심하실 부분이에요. 조심하실 부분. 자, 그러면 저희는 요거 입력을 고쳐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요 부분을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출금이라고 입력했던 254번 예수금 있죠? 요 자리 가서 3번 차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라인을 벗어나서요. 이 자리도 3번으로 고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라인에 가서 무엇으로 입력하자? 우리 차변으로 고쳐줍니다. 그럼 모두 다 차변이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움직일 때마다 여기 대차 차익 뜨는 것 좀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번호 2번의 차변은 22만 5천 원이 뜨고 여기 아래쪽에는 45만 원 뜨고요. 두 번째 거는 9만 원 뜨고 아래는 45만 원 뜨고요. 자, 세 번째 거 가면 위에는 13만 5천 원 뜨고 아래쪽에는 차액이 45만 원. 자, 결론적으로는 위에 뜨는 대차 차액은 내가 선택한 전표의 대차 차액을 보여주는 거고 아래쪽의 차액은 전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가지고 차액을 띄워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다르게 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저랑 그냥 동일하게 가세요. 여러분 고치는 부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니까. 자, 날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대변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변 4번 선택하시고요. 현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13만 5천 원이 아니라 얼마이다? 45만 원이죠? 그럼 45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됐어요, 여러분? 자, 45만 원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고쳤을 때 신경을 써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10일 날 회계 처리했던 부분 어디부터? 자, 요 자리 예수금이라고 입력했던 금액 22만 5천 원부터 어디까지 대변에 입력한 45만 원까지가 하나의 전표라고 저는 생각해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고쳐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표 번호가 다 다르면 이게 같은 전표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치는 건 좋지만 가끔 이렇게 고쳐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고칠 땐 반드시 전표 번호가 동일한지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고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표 번호만 맞춰주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 배운 걸 써야죠, 여러분. 우리 뭐 배우셨어요? 전표 번호 수정하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상단에 번호 수정키가 있었죠. 그럼 번호 수정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번호 수정이라고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수금 번호가 2번이었죠. 그러면 세금과 번호도 2번으로 고칩니다. 그럼 이 숫자 2 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있는 세금과 공과 13만 5천 원도 전표 번호 몇 번으로? 2번으로 고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현금으로 45만 원 입력한 대변도 전표 번호 2번으로 고칠게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빨갛게 뜨는 차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상단 부분에도 당신이 선택한 전표에 대차 차액 없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쪽에서 차액이 없다라고 뜨죠. 됐어요? 그래서 전표 번호 입력이 잘못되면 이렇게 차액 전표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절대로 번호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는 건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는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다 출출출출 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증빙 하나에 상대편의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다. 근데 출력할 때 무엇 할 수 있다? 묶어서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채점은 출력 기준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입력 기준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표 번호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번호 수정키 다시 닫을게요, 여러분. 다시 클릭하시면 우리 번호 수정한다라는 보라색 글씨 없어지죠? 그럼 더 이상 번호 안에는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몇 번, 4번에 있는 3월 10일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납부회계 처리는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해 주셔라. 출금 전표로 입력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3월 10일. 자, 2월 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 금액 중 누구요? 건강보험료와 보험료. 자, 근로자 부담금 19만 2,050원과 회사 부담분 19만 2,05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내용을 달리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뭐로 가시면 돼요? 예수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급여 주실 때 징수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관리직과 관련된 76,820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자, 생산직과 관련된 부분은 제조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 너무 친절하게도 뭐로 처리해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금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은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이제 감소이겠죠? 발생이 아니라.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그럼 입력하러 갈게요. 이 전표도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합니다. 자, 날짜 10일이고요. 차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에 가셔서 우리 예수금 254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19만 2,050원 입력합니다. 자, 내려오셔서 날짜 동일하니까 엔터 하시고요. 구분난 차변이니까 엔터 합니다. 자, 복리후생비 관리지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11번 복리후생비 꼭 선택해 주시고, 자, 금액은 얼마이다? 76,820원. 자, 그리고 같은 날짜 엔터, 같은 변 엔터. 자, 그리고 511번 가셔야 되겠죠? 511번 복리후생비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11만 5,23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일입니다. 반대편 넣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은 4번. 자, 그리고 뭐로 납부했어요, 여러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19만 2,050원 더하기 19만 2,050원 하시면 38만 4,100원이거든요. 자동으로 합산돼서 나오죠, 여러분? 그럼 제가 왜 차변 먼저 넣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 합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변의 금액을 하나로 쳐서 쪼개서 입력하는 게 더 편한지 아니면 쪼개진 금액을 넣어서 합계를 내는 게 더 편한지 그건 생각해서 넣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을 먼저 넣든 대변을 먼저 넣든 우리 시험에서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업무도 사실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네,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코어드에 원재료를 주문하고요. 계약금 3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차였다. 여러분은 계약금을 보자마자 미리 준 돈인지 미리 받은 돈인지 정리하면 되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준 거죠. 그럼 미리 준 계약금은 선급금이 됩니다.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 될 거고요. 우린 선급금입니다. 반드시 누구 입력해야 되고요? 포워드. 됐을까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 정리 끝났으니 그대로 우리는 전표에 와서 입력합니다. 날짜는 14일. 자, 차변 선급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거래처 포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라고 주어졌고요? 300만 원입니다. 자, 날짜는 동일하니까 엔터, 대변은 4번. 자, 그리고 보통 예금 103번. 자, 은행은 준 거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대변의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정리돼서 끝나겠죠. 더 할 일 있어요, 여러분? 없죠? 자, 마지막 3월 27일 문제입니다.
자, 3월 27일 봤더니 주주총회를 통하여 2020년도 결산에 대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의 내용대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을 보니 이익준비금은 얼마? 50만 원, 현금 배당은 얼마? 500만 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익준비금은 그대로 이익잉여금의 법정적립금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변에 기록하겠죠. 자, 그리고 3월 27일 날 배당을 주겠다라고 처분 결의했지만 즉시 돈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현금 배당 500만 원은 아직 주지 못한 돈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7번에 있는 요 텍스트 박스에 넣어준 요 부분의 내용은 우리 어디에 있는 내용과 동일해야 될까요? 자, 저랑 프로그램 전체를 열어주시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가자? 전기분 재무제표에 가셔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었을 때 입력된 정보랑 무엇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7번에 보시면 날짜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3월 27일. 자, 우리 반드시 처분 확정이라고 했던 요 날짜에 노마자 2번에 입력한 이익과 노마자 3번에 입력한 처분을 무엇한다?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이입이 없고요. 처분만 있네요. 무슨 부분? 이익준비금 50만 원, 우리 현금 배당 5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다 회계 처리할 때 얘는 대변에 직접 쓰시고요. 얘도 대변에 가겠죠. 근데 계정 과목이 여기 둘러져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정 과목이 벌써 보여져요. 이 서식은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회계 처리하는 거, 회계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서식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회계 처리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시고요. 자, 우리 날짜는 며칠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3월 27일. 그럼 27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저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저는 대변부터 넣을게요. 자, 대변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익준비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자 넣었더니 참 많네요, 여러분. 근데 바로 아래 351번 보이네요. 351번 선택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변의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5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날짜이니까 엔터. 같은 변이니까 엔터. 자, 그리고 우리는 미지급 배당금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쓸 건 265번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이고요. 우린 어느 변에? 차변에 내가 갖고 있었던 누굴 썼다? 이익잉여금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은 반드시 처분하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의 계정 과목은 몇 번을 쓴다? 375번에 있는 2월 이익 잉여금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차변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가시고 우린 375번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2월 이익잉여금 375번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대변에 기록한 금액의 합계금액 550만 원이 차변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뭐 금액이 안 들어올 땐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을까요? 이렇게 마무리. 그럼 정리 끝난 거죠, 여러분? 근데 7번에 있는 3월 27일 문제는요. 회계급수에서는 잘 안 내요, 여러분. 이 7번 문제는 회계보다는 세무급수에서 출제 빈도가 훨씬 높아요. 회계는 오히려 요거를 심어놓고요. 누구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계를 해봐라. 이렇게 내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는 중간 배당금을 주었다.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간 배당금을 주든 연차 배당을 주든 회계 처리는 달라질 게 없다겠죠. 결의 시점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상계 정리하면 되겠죠. 주식을 주면 미교보 주식 배당금 상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회계 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4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